늙은 도령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시선 집중에 나가서 얘기를 했 거를 앞 영상에서 찍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진중권이 뭐라고 했나 봅니다. 언론은 그걸 또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거 다 찌지하고 죽어버리고 이미 끝난 놈의 얘기를 왜 또 그걸 갖다 붙이는지 하기는 이놈의 언론들 하는 짓거리들이 정말 기레기들입니다. 제가 연합뉴스를 가지고 진중권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유시민은 진중권 자체를 이미 상대가 안 된다고 보고 찌질한 놈이고 그다음에 루저고 실패한 자의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를 안 할 것 같아서 저래도 저 같은 그 나부랑이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 교수가 그 페이스북 글에서 또 올렸대요. 유시민이 아침부터 거짓말을 한 모양이라며 오늘 열릴 수사심의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시간에 맞춰 여론 조작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답니다. 그러니까 진중권은 김어준 유예요. 모든 것을 음모론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가지고 항상 그러한 식의 음모론을 펼쳐요. 그래서 음모론이라는 거는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게임 이론 같은 것도 온갖 한계들이 부닥쳐가지고 요즘은 게임 이론도 사회과학에서 큰 힘을 발휘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실 생활이라는 건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런데 진중권 같이 이 멍청하고 찌질한 놈들은 음모론에 빠지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로지 그런 거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거짓말을 한 모양이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자기 의견에 맞지 않고 그 음모론에 빠져 있으면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뭐 기천이 된다는 그 강연료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것도 모델로 해서 광고까지 해줬다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 놈이 지가 거짓말하는 건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한 것만 본 놈들은 자기가 하는 게 다 맞다라는 자기 자체에다 신성화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말은 신이 되는 거예요. 남은 다 틀리고 자기만 옳은 거예요. 진중권 같은 애가 아주 대표적인 애예요. 조기숙하고 비슷한 부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기숙은 그래도 좀 나은데 그거에 비하면 진중권은 정말 극단에 가는 게 정신병자 수준까지 거의 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거의 그 양극석 장애의 극단까지 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일 진중권한테 필요한 거는 신경정신과 치료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 교수는 열릴 수사심시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시간에 맞춰 여론 조작을 하겠다는 거다.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 간 사람들이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이렇게 해서 듣고 그걸로 자기 마음을 바꾸고 결정해서 여론이 조작이 되고 그래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조차도 인격을 모독한 짓거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시민이 시선 집중에 한 번만 하면 그거 딱 한 번만 하면 영향을 받을 정도로 형편없는 그래서 그거에 뒤흔들릴 정도의 자기 주관성이나 자기 객관적이거나 자기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정립이 안 된 덜 떨어진 애들의 집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 그러니까 유시민이 죄가 있다는 주장을 어떻게든지 밀고 가고 싶어서 수사심의위에 참여하는 그 모든 인물도 능멸하는 거예요. 그들을 엿먹인 겁니다. 얘네들은 영향을 그거에 받아서 심지어는 여론이 조작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거를 듣는 모든 국민들이 저 같은 사람까지도 다 조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이렇게 해서 유시민 말을 듣은 사람들은 대가리에 아무것도 들 게 없어서 생각에 자기 스스로의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서 여론 조작에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는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늘의 꼭대기에 있고 저 같은 국민 나부랭이들은 여론 조작에 놀아나는 사람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대단히 뛰어난 줄 알아요. 나르시시즘의 극단이고요. 이게 정신적으로 극단에 몰리는 애들의 그 정신분열증이나 양극성 그 조절 장애, 강박 장애 뭐 이런 것에 걸린 애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성인데 그 진중권은 아니라고 하니까 믿어줘야지 뭐 그거는 진중권 자신이 아니라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아무튼 진 전 교수는 강연에 가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름을 팔아가며 기업 홍보 영상을 찍어준 그런 것이 결국 사기꾼들이 주가 뻥튀기는 데에 쓰이는 것이라며 본이든 아니든 연루됐으면 반성부터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람이 본의 아니게 한 일에 대해서까지 반성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신이 돼야 돼요. 미래까지 예측해서 이거는 잘못될 수 있는데도 내가 갔으니까 다음에 잘못되면 내가 이제 사과해야지 이런 것까지 다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유시민한테는 신의 잣대를 갖다 들이미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여태까지 내질러 가지고 검찰이 힘받아 가지고 막 난리친 거, 물론 검찰이 진중권 얘기를 듣지는 않았겠지만 진중권이 돌아다니면서 떠드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아 넘어갔습니까? 극우 유튜버도 속아 넘어가 갖고 뭐 이래 가지고 뭐 유시민이 몇 천만 원을 받았니 뭐 3천만 원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진중권이가 그 김광수 이런 데에서 가서도 하고 숱하게 한 얘기예요. 김중권이가. 그러니까 지가 해봐서 한대요. 대기업이 이렇게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대기업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아이고 미쳤냐고요. 3천만 원이냐 주느냐. 우리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뭔 3천만 원이냐고. 그렇게 하면은 당장 걸린다고.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그냥 비약만 하고 비약해가지고 거기서 세계에서 좀 떠들었으면 그 수준이면 딱 맞는 그릇이었는데 너무 나왔어요. 유시민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그다음에 정의당에서 누구죠? 노회찬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놀면서 자기가 같은 수준인지 아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이 인사를 하는 건데 그리고 자기 돈 들여서 내려가는 게 좋은 마음의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제약업계나 바이오업계는요, 정말로 99%가 실패하고 1%도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투자하는 거고 그게 벤처입니다. 그래서 벤처에 투자하는 사람은 항상 망할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임상실험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벌써 암도 고치고 인간의 모든 병도 고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백신도 벌써 나왔어요. 그게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분자물리학이나 분자생물학이나 이런 기본적인 생화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는 게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하나 이게 그 컴파운딩 하는 것만도요. 똑같은 재질을 넣어도 어느 부분에서는 불량이 나와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를 못 찾아냅니다.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비율로 합성해서 해서 찍어내는데도 어떤 구간은 불량이 나와요. 근데 그걸 일일이 하려면 양자역학적으로 그 당시의 모든 기록을 축적해서 봐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반응을 다 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 낮은 애가 떠들어대는데 유심이라고 같이 놀았던 것 때문에 떤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말대로 이분은 겁이 많다. 이번 KBS, MBC 왜곡 보도도 그 피해 망상 사이코 드라마의 연장이라며 이분은 사람이 좀 사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요, 불의한 권력에 이렇게 보면 겁이 있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진화를 거듭해오고 후손을 남기면서 살아온 거예요. 진중권은 정말로 그럴까요? 이놈이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사과했나요? 정확하게 얘기했나요? 지금 자기가 내지른 그 많은 얘기들이 다 헛소리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조국 문제까지도 다요. 다 진중권이 하는 게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악한 놈이 누구한테 사악하다고요? 그다음에 피해망상 사이코 드라마의 연장 KBS하고 MBC가 피해망상이요? 채널 A 기자가 껴가지고 난리 쳤는데 MBC가 그래서 피해망상이었으면 유시민처럼 겁먹고 KBS 같이 깨갱해야 될게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관계조차도 파악을 안 할 정도로 이미 생각이 편향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어서 모든 생각을 글로만 끌어가는 최악의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미셀 푸코가 광기의 역사를 쓰면서 옛날에는 이런 정신분열증, 히스테릭 환자 같은 것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그 수용소에다가 수용하면서 인권을 말살하는 정책을 했다고 하면서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을 권력들이 분리해 가면서 자본주의나 이런 것들이 문제 없이 최대한 돈을 벌게 만들었다라는 그 과정을 쫙 정리한 책이 광기의 역사예요. 프랑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되게 두껍지만 되게 또 어렵게 쓴 책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전에는 다 허가됐던 일들이 권력이 통치의 편함을 위해서 하나하나씩 그런 것을 제거해서 인간 사회가 마치 잘 돌아가는 것처럼 법과 질서 하에서 권력의 통제하에서 돌아가게 만든다는 그런 권력의 광기에 대해서 쓴 게 광기의 역사거든요. 그때 그렇게 다 이렇게 관리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록도에다가 나 앉아 넣듯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관계 역사가. 만일 그 시대에 따랐으면 진중권은 거기에
떨어져 나가는 그 분리되는 애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고 다원화된 가치의 인간의 가치를 심지어는 정신병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가 요즘은 돌보는 거거든요. 이재명처럼 자기 형을 집어넣지를 않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의 공통점들을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지식으로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영광을 잠깐이라도 누렸던 애들이 그 맛을 못 잊었을 때 이런 인지 부조화나 정신 착란증 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확증 평형이나 집단 극단화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이 김준관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할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바닥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참 이놈도 세상 참 정말 악에 받쳐서 가네요. 언제 인간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불교에 의하면 사람들은 여러 번 그런 좋은 일을 선행을 해서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되면 다시 벌레나 이런 걸로 해서 윤회를 돌아야 되거든요. 불교로 보면 진중권의 다음 생이 눈에 들어오는 거 보이는 듯 합니다. 참 걱정이네요.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튼 진중권이 그랬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